기부가 되고 싶어하는 송영섭입니다. 어, 오늘 저는 아메이 사업을 20년 이상 하면서 저에게는 아메이 사업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8월 달 아메이 사업의 기회는 이런 거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햄릿이라는 희곡에 보면은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렇게 셰익스피어가 햄릿의 대사를 말했습니다. 이거를 뭐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냥 문장만 읽으면은 이것이냐 혹은 뭐 또 저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희곡 전체를 다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이렇게 말하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햄릿을 단적으로 표현한 세계적인 명화죠. 아시다시피 햄릿은 셰익스피어 소설이자 희곡으로서 햄릿이란 사람은 덴마크의 왕자입니다. 앞에 보이는 앉아있는 두 사람은 햄릿의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유령으로 햄릿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너의 삼촌이 나를 죽였다. 나의 복수를 해달라. 이렇게 자꾸만 꿈속에서 나타나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숙부가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시나리오로 연극을 해서 왕과 왕비 앞에 공연을 펼치자 왕과 왕비가 불쾌한 모습을 하는 걸 보고 맞구나. 나의 숙부가 나의 아버지를 죽인 게 맞구나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복수를 하는데 숙부가 다시 말해 형인 햄릿의 아버지를 죽이면서 햄릿의 어머니하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 남편을 죽인 것에 대한 동조한 것에 대한 슬픔이 있고 숙부는 불쾌한 거죠.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여인은 오피리아라고 해서 햄릿이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숙부의 재상, 다시 말해 가장 자기 편인 정치인인 재상이 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죠.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숙부를 죽이려고 하다가 재상을 죽이게 되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를 죽인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의 오피리아의 오빠가 자기 아버지가 햄릿에 의해 죽은 것을 알고 결투를 신청해서 결투에 독을 묻혀가지고 결투를 하다가 잘못해서 오빠를 죽게 만들고 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정말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햄릿의 고뇌를 갖다가 느낄 수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인물 관계도를 따지면 햄릿은 오피리아와 사랑을 빠지고 그다음에 거툴루드라고 하는 모자지간이 있고 유령은 거툴루트와 부부지간인데 클로디어스는 유령 아버지와 형제지간이고 자기 어머니와 연인지간이고 뭐 이렇게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스냐, 노냐, 혹은 또 아마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주저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를 한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베네딕트 컴버버치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미국식 영어 말고 영국식 영어의 햄릿의 대사를 듣게 됩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Whether 'tis nobler in the mind to suffer the slings and arrows of outrageous fortune, or to take arms against a sea of troubles, and by opposing end them. To die, to sleep,
No more. And by asleep to say we end the heartache and the 1,000 natural shocks that flesh is heir to. It is a consummation devoutly to be wished. To die, to sleep, perchance to dream. Aye, there's the rub. For in that sleep of death, what dreams may come when we have shuffled off this mortal coil must give us pause. There's the respect that makes calamity of so long life. For who would bear the whips and scorns of time, the oppressor's wrong, the proud man's contumely, the pangs of disprized love, the law's delay, the insolence of office, and the spurns that patient merit of the unworthy takes when he himself might his quietus make with a bare bodkin? Who would these fardels bear to grunt and sweat under a weary life, but for the dread of something after death? The undiscovered country from whose bourne no traveller returns. It puzzles the will. It makes us rather bear those ills we have than fly to others we know not of. Thus conscience doth make cowards of us all. And thus the native hue of resolution is sicklied o'er with the pale cast of thought. And enterprises of great pitch and moment, in this regard their currents turn awry and lose the name of action. 짧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이유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영국에 여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의 햄릿의 연극을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행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연기는 연극에서 이 사람의 햄릿에 대한 연기는 세계적이거든요. 아무튼 20대들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특히 너무 힘들어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내걸 정도로 사람들은 최근 들어서 사느냐 죽느냐 이것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될 것은 2년 전에 우리가 세계적인 석학인 유발 하라리한테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이 폭풍은 지나갈 거지만, 하지만 지금 내린 선택이 앞으로 오랜 시간 우리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놀랍게도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예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내린 결정들이 쭉 나갈 거다. 2020년 4월 20일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고문 중에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한국만 하더라도 6년 개근상이 없는, 3년 개근상이 없는 학교는 있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마저도 개근상이 뭐야? 이런 세상이 왔잖아요. 가장 기초가 되는. 그래, 이런 세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뉴노멀이라는 거죠. 뉴노멀. 새로운 정상적인 생활이다. 이게 정상인 거죠.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황에 뉴노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는 것처럼 인구가 절벽인 시대가 온 거죠. 50년 뒤에는 경기도가 사라집니다. 50년 뒤에 경기도가 싹 사라지는 게 아니고 매해 사라지면서 50년 뒤에 경기도가 사라진다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중위 연령이 43.7세에서 62세로 갑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1973년도에 중위 연령이 18세였다는 겁니다. 그럼 1973년도에
18세가 2070년에는 62세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게 뉴노멀이다. 그래서 4천만이 붕괴되고 앞으로 1800만 명까지도 될 거다. 2100년에는. 이런 세상이 쭉 보면서 제일 무서운 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중위 연령이 2072년에는 62세가 됩니다. 환갑을 채워도 우리나라 평균 나이 중간에도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학에 대해서 제일 권위자죠. 조영태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바쁘면은 출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한민국 지도를 그리면 서울만 이게 우리나라 지도가 될 확률이 높다. 조만간에 2070년도가 아니고 조만간에 없어질 많은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려고 혁신도시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런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보육, 젠더, 부동산 이런 것들을 뭐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논의가 빠졌는데 가장 큰 정답은 두 번째 서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라고 조영태 교수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중위 연령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면은 전체 인구의 연령의 크기 순으로 세워서 단순하게 균등한 2등분한 연령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간에 있는 연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미 많은 언론에서 얘기를 1970년대에는 18세가 중위 연령인데 그래서 1970년대 18살만 되더라도 어른스러웠어요. 이때 군에 가는 청년들은 아저씨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18은 어떤 느낌 듭니까? 새파란 아이 같잖아요. 그럼 2070년에도 62세가 새파란 아이 같은 거예요. 지금은 중위 연령이 만약에 46세가 안 되었다. 그러면 아직도 아한 거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정신 못 차리는 애들이 진짜 많다. 이때가 지금 중위 연령 아래에서도 확률이 높은 거죠. 거기다가 제일 놀라운 것은 이런 거죠. 고령화가 된과 동시에 Putting American Company Economic Power into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놀랍게도 옛날에는 국가보다 큰 기업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국가보다 더 큰 기업들이 너무 많은 거라.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동유럽의 8개 나라보다 더 커요. 애플은 러시아의 2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발칸 반도 쪽에 5개 나라보다도 더 크고 비자 카드는 9개 중남미 나라보다도 많고 아마존은 사우스 아메리카에 9개 나라하고 똑같고 페이스북은 아르헨티나하고 똑같다. 알파벳,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구글입니다. 구글을 알파벳이라잖아요. 알파벳은 아프리카의 38개 나라하고 똑같다. 이런 글로벌화 되면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더 커지니까 국가가 이번 백신에서 보듯이 백신 회사한테 많은 국가들이 굽신굽신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도 어찌할 수가 없는데 개인은 더욱더 어찌할 수가 없죠. 중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라 그러죠. 이런 은행 하나가 이런 5개 나라보다도 더 크다 이거죠. 그래서 특히 애플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마켓이 큰 거니까 이 정도 됩니다. 애플 하나가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쭉 뭐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마켓 갭을 보더라도 중간 밑에 부분 보죠, 그렇죠? 애플이 이렇게 상대가 안 될 정도로 크고 나사보다도 더 크고 코카콜라보다 더 크고 구글보다 더 크고 아프리카 25개 GDP보다도 애플이 더 큽니다. 이런 한 회사들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만장자가 2020년 기준 됐을 때 미국에는 614명이 있으면 중국에는 388명, 한국에는 28명입니다. 자, 이렇게 일본에는 26명이 있고, 오히려 타이완에 67명이 있고, 인도에 102명이 있고, 혹은 또 개인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오히려 한 개 나라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개인도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제일 영향력을 많이 줬던 기업이 하나는, 실제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니고 어떤 회사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죠. 이 그림을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렇죠? 이게 놀랍게도 스페이스 X가 최근 들어서 발사한 인터넷을, 이때까지 인공위성을 높은 데 올려서 인공위성을 쏘아하려는데 한 500km, 이 500km 정도의 높이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더니 더 정확하고 속도도 빨라서, 그렇죠? 러시아가 모든 우크라이나의 전파를 다 폭파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스페이스 X가 우크라이나의 이 정보 인터넷을 갖다가 공유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전투에 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지원해 준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푸틴이 스페이스 X 너가 두고 보자라고 말하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뭐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그 전쟁에도 기업이 관여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먹고 사는 방법이 바뀌었는데, 전 세계가 제조업을, 어떤 회사가 제일 명품이 많으냐? 사실 독일이 제일 많죠. 독일은 제조업이 넘버원입니다.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자동차만 하더라도 세계 명품의 차, 이 회사들이 다 독일 거죠. 그러면서 독일이 갖고 있는 브랜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재미난 것은 주방기구 henkel 쌍둥이 칼부터 물려있어 밀레, 심지어는 몽블랑, 만년필, 니베아, 거기다가 우리가 좀 재밌게 듣는 초콜릿 같은 하리보, 뭐 이런 거, 환타, 그죠? 보시, 이런 전부 다가 독일 거예요.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겠습니까? 아디다스, 퓨마, 전부 다 독일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SAP, 우리는 플래티늄, 에메랄드, 그 밑에 사파이어라고 똑같이 읽지만, 이 회사가 하나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2021년도에 독일의 기업 시가총액을 보니까 가장 늦게 창업을 했지만 SAP, 그냥 우리끼리 얘기할게요. 사파이어라는 이 기업이 폭스바겐, 지멘스, 다임러, 알리안츠, 도이치텔레콤 뭐 이런 회사보다도 넘버원이 됐어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 그런데 한국이 대단한 이유가 삼성과 SK가 독일의 어떤 기업보다도 크다는 거죠. 반도체. 이것 때문에 한국이 지금 존재한데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런 삼성 반도체, SK 하이닉스 이런 회사가 들어오니까 반도체 장비 업체들 전 세계 탑4도 한국에 오게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산업사회 때는 어쨌든 간에 호미로 어, 뭐 예를 들어서 일하다가 사부로 일하다가 포크레인으로 일하다가 그냥 변형될 수 있고 조금 배울 수 있는 일들로 진화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배워서 진화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 바뀌었기 때문에. 살기가 힘든 거죠. 전 세계가 그것으로 경제가 규모가 나뉘는데, 여기 보다시피 놀랍게도 사우스 코리아가 전 세계 경제의 1.87%, 한 2%를 차지합니다. 러시아가 1.94%를 차지한다 생각하면 한국이 얼마나 큰 회사인지 알 수 있겠죠. 한국이 이렇게 크게 되어버렸다니까. 그리고 국민소득이 2025년도에는 4만 불을 예상합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어떤 정도 되냐? 또 하나는 구글이 어떤 정도 회사냐? 한 개 기업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검색하든지 간에
인공지능 AI가 Today I'm going to be doing a live test to see if Google is always listening on your microphone. 2018년 한 유튜버는 재미난 실험을 진행했는데 구글이 어느 정도까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 거죠. 그는 키워드 검색 대신 한 단어를 단순히 언급만 해보기로 했고 그 단어는 바로 개인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브라우저를 닫고 그 단어를 언급했죠. Dog toys. Now I want to buy some dog toys for my dog. Just something he can chew on, you know? Dog toys. Dog toys are what I'm the most interested in right now. 그리고 그는 브라우저를 다시 열어서 몇몇 뉴스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자 First website up. Oh my god! 실제로 개 인형 배너 광고가 바로 It's right 떴습니다. 다른 사이트도 K9 마찬가지였어요. 이 영상은 당시 1000만 뷰 이상을 기록하며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자칫 섬뜩할 수 있는 경험이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판매자에게 구글은 최적의 플랫폼이라는. 구글은 이 영상 한 달 후 AI 기반의 구글 듀플렉스를 선보이며 고객 데이터가 어떻게 유익하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앞선 영상의 반박이라도 하듯이. So how can I help you? Hi, I'm calling to book a women's haircut for a client. I'm looking for something on May 3rd. Sure, give me 1 second. Sure, what time are you looking for around? At 12 p.m. We do not have a 12 p.m. available. The closest we have to that is a 1:15. Do you have anything between 10 a.m. and 12 p.m.? Depending on what service she would like. What service is she looking for? Just a woman's haircut for now. 구글이 전 세계 온라인 광고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흔히 애플의 마케팅을 감성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구글은 철저하게 숫자 그리고 이를 활용한 머신러닝에 기반한 데이터 마케팅을 펼치고 있죠. 이 구글 데이터 분석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닐 호인으로 구글의 최고 데이터 분석 전략가입니다. 1초에 4만 건씩 쏟아지는 데이터 센터 구글 파트너 플렉스의 수장으로 매출 20억 달러와 구매 전환율 400% 상승을 시킨 주역이죠. 이렇게 보는 것처럼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위스키를 제 좋아하기 때문에 위스키를 딱 검색하자마자 바로 배너 간 거가 위스키 배너가 딱 뜨더라고요. 그 위스키 그 유튜브도 알려주고 또 우리가 한번 검색해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MA라고 딱 검색하는 순간 바로 MA가 딱 떠요. 이렇게 심지어는 미국 MA까지 딱 뜨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게 이미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제가 무엇을 생각하든 간에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이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기업들하고 이길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한 2년 전에 영상인데 아주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효리님은 단도직입적으로 MC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돈을 많이 벌어. 근데 바쁜 부모님이 있어요. 네. 그리고 가난하지만 엄청 가정적인 부모님이 있어요. 네. 어떤 부모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돈 많은 부모님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돈이 없으면 조그만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콧구멍 같은 집에서 살기 싫어요. 이건 분명히 어머니가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집에서. 저는 그중 중간이 좋은데 굳이 그러겠다면 돈 많이 버는 부모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왜요? 이유는 가장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나요? 바로 여행. 여행비를 고려해서. 그리고 수술비, 학원비 등도 필요하죠. 살림을 그렇게 꾸려나가는데 반면 가난하면 아무리 가정적이라고 해도 아이고. 가난해서 나쁜 추억만 쌓을 거잖아요. 나쁜 추억. 가슴이 아프네요. 위원님들의 눈에도 그런 거리에 현실적인 면이 앉아서 비춰진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돈도 안 벌고 그냥 아이만 키우면서 구걸할 거예요? 아니면 돈을 벌면서 살림을 꾸려나갈 거예요? 네, 그 돈벌이를 포기하시고 가정에 계신 부모님들은 분명히 좋은 추억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셨을 텐데 또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가슴이 또 아파지네요. JTBC 이효리 이게 반대를 얘기하는 어린이도 있어요.
또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분명한 거는 세상이 이런 식으로 좀 변하고 있다고. 이게 새로운 뭐 평균, 정상, 일반적인 이런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 이런 걸 말하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세상은 볼륨이 커지고 기업은 더 커지고 세상은 나라보다도 한 개인이 더 큰 부자가 나오고 있고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우리에게 기회가 별로 없고 이때까지 우리는 향후에도 이럴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겨우 돈 버는 방법이 4가지밖에 없어요.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인베스트를 하거나. 이것도 저는 산업사회의 결과치라고 생각하는 거죠. 향후에는 이런 거 말고 다른 것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4가지 말고 어떤 분이 이런 책을 하나 썼어요. 돈을 버는 방법이 프로듀스 컨슈머, 소비가 직업이다라는 이 얘기를 한 거죠. 암의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냥 또 다른 하나의 장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저자가 정균성이라는 교수님인데 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고 이분이 말하기를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소비가 직업이다는 사명인 것이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암의 삶 역시 누군가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이 의도를 갖다가 가슴을 뛰게 했고요. 이 교수의 그냥 좀 알아보니까 인명사전에 전 세계 인명사전에 뽑힌 정도 되는 대단한 교육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허접한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가 직업입니다. 이때까지는 일반 월급쟁이, 자영업자, 뭐 비즈니스, 투자자 이런 게 직업이었는데 이제 소비가 직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이 생기는 거죠. 이미 생겼고 그것으로 이미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대표적으로 소비가 직업임을 알려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구매 행위가 투표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남양유업의 창업주가 별로 시대에 마음에 안 들었어. 특히 지금 20대들은요, 남양우유 안 먹는 거 너무 당연하다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구매하지 않는 게 투표입니다. 화폐 투표. 우리가 선거 때만 투표하는 게 아니고 일상적인 거에 투표가 되는 거죠. 이런 행위가 놀랍게도 기업을 살리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버는 4가지 방법에서 더욱더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하는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빨리 좀 깨닫는 것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쉬운 따나 비즈니스나 인베스트 쪽으로 넘어가야만 내 삶이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특히 비즈니스나 인베스트가 아무나 할 수 있냐? 못하죠. 그래서 돈도 있고 정보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은 만들면 되고 돈이 있는 사람은 맥도날드 같은 것을 프랜차이즈 사면 되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보도 없는 사람은 괜찮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소비가 직업이 될 수 있는 회사에 조인하라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회사가 MA라는 회사입니다. 많은 회사가 있지만 저는 이 일을 한 20년 하면서 더욱더 이 회사의 가치를 더욱더 많이 평가하게 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1959년도에 시작했고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갈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성공을 주진 않지만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1991년도에 암웨이 시작했을 때 세제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10년 후에 1991년도가 시작하고 10년 후에 암웨이를 조인했는데 그때 놀랍게도 처음으로 정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91년도에 세제로 시작한 모든 사람들은 세제로 시작했는데 91년도 정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지금은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공기청정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10년 후에 뭐가 나오는 거니까요? 25센트 라이드로 가는 바이크가 나왔어요. 또 하나 뭐가 나오는 거니까는 마이랩이래 가지고 분변 검사를 해서 내
장을 검사하는 의료 행위만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장을 검사하는 마이랩도 나오고요. 또 이번에 발 건강을 위한 리플렉스 1699라는 제품도 나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91년도에 아메를 한 사람은 세제가 아메이겠지만 2000년도에 사업을 시작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정수기나 청정기가 아메이기도 하겠죠. 그러면은 2021년도에 아메를 시작한 사람은 스피닝이 되는 바이크가 아메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어떤 건지 이제 구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건강자산, 경제자산, 매력자산을 아메이가 제시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helping people live better and healthier lives. 더욱더 건강한 삶이 되게끔, 건강한 삶이 되게끔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제품은 변할지 몰라도 시대에 맞춰서. 그래서 오늘 강의했던 give and take이 우리에게 이때까지 독하게 살아라, 독하게 살아, 독종처럼 살아라, 뭐 이렇게 해야 뭐 산다고 하는데, 이 책을 아메이가 헬시어 라이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적인 책이 나와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론적으로도 정립이 된 것을 갖다 알려서 너무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이기정 리더가 이 책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설명해 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스폰서가 있거든요. 기브, 제가 부탁만 하면은 만나주고 좋은 말을 해주는 스폰서가 있어요. 이런 기브가 있는 거죠. 이런 기브의 집단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해주는 이런 스폰서가 있다는 건 너무나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아메이는 새로운 가치 제안을 합니다. 건강자산, 매력자산, 경제자산. 그냥 돈만 버는 회사가 아니고, 그렇죠? 헬시어 라이프.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냥 세제가 좋은 회사가 아니고, 정수기가 좋은 회사, WX가 좋은 회사가 아니고, 인생 자체가 더욱더 건강한 인생이 되게끔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기회라고 하는 거죠. 기회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앞에서 보는 것처럼 산업사회가 끝나고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삶에 글로벌하고 거대해진 세상에 현재의 수입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즐거운 혹은 의미 있는 희망, 부업에 대한 희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여성들은 본업 외에도 다양한 직업이 있는 것은 매력적이다. 남성들은 부업보다는 현재 주업에 충실할 수 있고, 여성들은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다. 중년 남성들은 퇴직하고 난 다음에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장년층은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중년 여성은 나를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70%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MA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MA는 세대별 맞춤 지원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청소년 자녀, 20, 30대, 영망, 은퇴 준비 세대, 세컨 밀레니엄, 두 번째 30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아메이는 지금 새롭게 2022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비즈니스 아카데미로서 예를 들어 30대, 40대들한테는 맞춤 이런 것들, 다음에 영맘들한테는 이런 것들, 다음에 60대 전후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들, 다음에 세대별로 소비자들한테는 이런저런 요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맞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뭐 그냥 비타민 하나, 세제 하나 전달했는데 2020년 9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븐 솔루션이라고, 체중 조절, 눈 건강, 탈모, 기성장, 알러지, 수면, 면역, 이런 것들 갖다가 솔루션이란 말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해결이란 말이에요.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국 아메이가 우리와 더불어서 필요하면은 의료기관과 조인해서 솔루션 해주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지금 실제로 몇 개는 하고 있고, 심지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메이 AP와 AP가 없는 곳은 그 지역의 호텔을 이용해 가지고 오프라인 미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토는 부산 AP에서 하니까 많은 분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전문가들한테 전문 강사도 같이 맞추고 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부산 AP가 얼마나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요리 미팅도 진행해서 먹으면서 또 사람한테 좋은 정보를 주고 매력적이면서 건강하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룹별 자체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해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MA 제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7시에는 이런 제품을 쓸 거고요. 8시에는 이런 제품을 쓸 거고 9시에는, 10시에는, 11시, 12시에는 뭐 1시, 3시, 5시, 7시, 9시, 11시에는 이런 제품을 쓰잖아요. 벗어날 수밖에 없게끔 아메이는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메이는 다른 게 아니고 유통입니다. 유통인데 재래식 유통은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광고, 총판, 도매수 이렇게 했지만 이제 뭐 대형 할인마트, 인터넷을 통해서 일어나죠. 아메이는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가는 다이렉트 셀링, 직접 판매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정기 구독 서비스까지 해가지고 포인트를 엄청나게 주죠. 그걸 갖다가 저희들은 장바구니 스마트홈, 장소라고 합니다. 좀 더 소비자를 더 쉽게 만들고 더 혜택을 더 많이 주게 하는 겁니다. 브론즈 핀도 만들어서 자기가 받는 보너스의 30%를 더 주기도 합니다. 좀 더 확장하게 되면 한 달에 수입이 플래티넘 정도 되면 한 달에 한 250만 원, 다이아몬드가 되면 연봉으로 해서 토탈 한 2천만 원까지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해보면은 2, 3년 안에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되게 되면요. 루비가 되면 한 달에 월간 보너스가 700만 원까지도 가능한 일이 생깁니다. 보너스도 더욱더 디테일해졌고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메이는 어떤 회사냐, 다이렉트 셀링에 전 세계에서 넘버원 회사입니다. 한국의 일반 직장인들하고 대강 소득을 비교해 보니까 브론즈 핀 정도가 되면은 부수입 정도 되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고요. 파운드스 플래티넘이 되면은 직장인의 과장 정도 되는 수입이 되는 겁니다. 파운드스 에메랄드 정도가 되면 8천만 원 정도 되니까 뭐 대기업의 부장 정도 되겠죠. 파운드스 다이아몬드 정도 되면 기업의 고위 임원 정도가 됩니다. 부업으로 시작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너무 멋지게, 그렇죠? 예. 그리고 9월 달부터 아메이는 새로 회계년도가 시작하는데 이번에 여행이 삿포로로 정해졌습니다. 위드 패밀리고 저희가 삿포로를 갔다가 2번인가 3번인가 아마 갔다 왔는데 이번에 정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총각들 중에서 위드 패밀리가 배우자가 없으니까 뭐 좀 썰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기혼자들은 부부 2사람하고 가족 2명을 데려갈 수 있었는데 이제 총각들은 배우자가 없으니까 가족을 3명까지 데려갈 수 있게 또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만 되면 아메이 사업이 여러분 인생에 멋진 비즈니스고 멋진 부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직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유의 독수리, 프리덤을 많이 냈습니다. 오늘은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소개하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이 사업을 소개받으신 분에게 좀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